안녕하세요. 관통화학의 이수관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화학의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생활 속의 화학의 첫걸음 중에서 첫 번째 생활 속의 화학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첫 번째 우리가 생활 속의 화학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두 파트로 나눴어 이거를. 생활 속의 화학 부분을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탄소화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생활 속에, 진짜 생활 속의 화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자, 화학의 유용성 해서 식량, 의식주에 대한 얘기가 좀 실려 있는 건데, 제일 첫 번째 뭐 했다는 얘기야? 식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해결. 뭘 만들었다는 얘기야? 질소 비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한 거지? 뭐냐면은, 질소 비료인데, 우리가 공기 중에 많이 있는 물질이 뭐야? 질소지. 질소인데, 우리 몸속에서 질소가 필요하거든. 누구 때문에 질소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이 질소는 어디에 필요하냐면은 단백질 같은 거, 아미노산에 질소가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 핵산 속에도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질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질소가 무슨 결합하고 있니? 삼중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제? 삼중결합하니까 반응성이 크다라는 얘기야? 작다라는 얘기야? 작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공기 중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버하고 보슈가 뭐로 했다는 얘기야?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해서 질소 비료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뭘 만들었다는 얘기야? 암모니아. 그제? 그다음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다는 얘기야? 질소 비료. 그래서 뭐 한 거야?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선생님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질소는 어때? 안정하지. 안정하니까 지금 온도 상울에서는 반응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촉매라는 거랑 온도도 높여주고 압력도 높여줘서 합성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바로 식량 문제의 해결.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기지. 간단하게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이제 식량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야?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의류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의류라고 얘기했는데 의류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천연섬유랑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합성섬유가 들어가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기억해 둘 게 뭐냐면은 천연과 합성의 공통적인 성분은 뭐냐면은 탄소가 들어가 있는 탄소 화합물이더라. 이 말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탄소화합물. 천연섬유하고 그 다음에 합성섬유의 공통점은 탄소화합물. 천연이라고 해서 탄소가 안 들어간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야. 공통은 탄소화합물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게 뭐냐면은 천연섬유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뭐야? 가장 큰 장점은 이거지. 흡습성이 가장 크다. 근데 여러분들 양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는 우리 피부와 닿을 때는 우리가 면을 많이 사용하지 흡습성이 크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단점은 뭐야? 우리가 천연, 자연에서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양을 얻어내는 게 좀 어렵겠지. 그래서 가격이나 대량 생산이 어려우니까 가격에 좀 문제가 생겼겠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합성섬유라고 얘기하면은 흡습성은 좀 떨어지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좀 어떻다는 얘기야? 대량 생산 가능하니까 가격은 좀 낮출 수가 있었겠지. 그래서 세탁도 편하고 구김도 잘 안 생기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의류들이 있죠? 겨울철에 사용하는 의류들에 많이 사용하는 게 합성섬유더라. 이 정도만 기억하고 또 하나 기억해 둘 건 뭐냐면은 합성섬유, 최초의 합성섬유가 누구였다는 얘기야? 나일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치? 최초의 합성섬유 나일론. 나일론은 뭐야? 여러분들 밧줄이나 칫솔 있죠? 칫솔 같은 거 좀 질기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나일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의류 문제는 이 정도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량 문제는 뭐였어? 암모니아의 합성. 그 다음에 의류 문제는 나일론, 합성섬유에 대한 얘기 나왔지. 합성섬유가 됐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거는 이제 주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나왔겠지. 주거. 이제 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집 지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요즘에는 다
시멘트가 들어가지. 그래서 시멘트라는 물질이 들어가. 그럼 시멘트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우리가 CaCO3, 석회석, 대리석, 탄산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지. 그럼 얘를 뭐 시키면 되는 거야? 열분해를 시키면 열분해, 가열한다는 얘기야. 그럼 열분해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무슨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화학의 가장 마지막 단원에 열의 출입이 들어가 있지? 열을 가해줘서 얘가 분해하고 있으니까 무슨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야? 흡열 반응. 얘가 흡열이 되면 누가 생긴다는 얘기야? CaO, 생석회 또는 산화칼슘. 얘가 생기고 CO2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성된 생석회, 얘랑 우리가 가루가 필요하지. 그래서 점토. 얘를 섞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야? 시멘트다. 이런 얘기 한 거야. 근데 이거 약간 진흙하고 약간 비슷하니까 좀 약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멘트에다 뭘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좀 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갈 같은 거나 모래 같은 거를 섞어주면 되겠지? 자갈이나 모래 같은 걸 섞어주면 좀 더 단단해지겠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콘크리트,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콘크리트, 시멘트의 장점은 뭐냐면은 위에서 누르는 압력에는 좀 강하다는 얘기야. 근데 옆에서 미는 심에는 좀 약한 단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건물 질 때마다 항상 뭐가 같이 들어가? 콘크리트 말고 철근이 같이 들어가지? 철근이 같이 들어가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야? 철근 콘크리트다. 이런 말을 써주는 거지. 그래서 시멘트에서 출발해서 선생님이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했고, 또 하나 가끔가다 EBS 교재나 이런 데는 이런 질문도 해. 여러분 시멘트에는 화학식은 몰라.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OX. 칼슘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O.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기본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있죠. 그래서 철 같은 거나 시멘트나 콘크리트 이런 얘기는 됐고, 스타이로폼이나 아니면 유리 같은 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야? 우리가 단열재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있지? 이 빛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 그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봤으니까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게. 이게 여러분들이 작년에 개정교과서 부분에 얘가 들어가 있었는데 6평, 9평에 이거 하나, 탄소화물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출제를 했었거든. 자, 그러면 기출문제. 다음은 화학의 유용성과 관련된 자료이고, 과학자들은 석유 원료로 하여서 나일론은 아까 뭐라 그랬어? 최초의 합성 섬유가 되더라. 그 다음에 하버하고 보쉬는 질소기체를 누구랑 반응시킨 거야? 수소기체랑 반응시킨 거지? 수소기체랑 반응시켜서 뭘 만들었다는 얘기야?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더라. 이런 얘기야. 아주 간단하지. 자, 뭐냐면은 그래서 기억은 나일론은 합성섬유가 되는 거는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아니죠. 산소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 수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은 누구였어? 암모니아는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한 게 맞겠지.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생활 속의 화학에서 여러분들 두 파트로 나눴지만 문제를 이쪽과 진짜 우리가 밀접한 생활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간단한 화학의 역사에 대한 부분 이쪽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생활 속의 화학에서 탄소화물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출제가 됐고, 화학에서 좀 더 관심 있는 건 좀 어느 쪽이야? 물론 이쪽도 중요하지만 화학은 주로 탄소 있죠. 탄소가 중요하죠. 석유 같은 게 중요하죠. 그래서 탄소화물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화학의 첫걸음에서 이 정도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생활 속의 화학에서 우리가 탄소화물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여기까지 이수관 선생님이었습니다.